이동철 어, 스폰서님 모시고 12월 메시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호주에서 그 줌으로 들어올 때는 영어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다행히 그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 한국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일 날. 그러니까 저는 지방에 이제 그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날은 이제 그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전라북도 쪽을 한 바퀴 돌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목요일 날 익산에서 미팅하고 전주로 갔다가 전주에서 또 건너편 미팅하고 군산으로 넘어가서 군산에서 일 보고 군산에서 토요일 하이브리드 미팅하고 일 보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또 이번 주 8일 또 금요일 날은 또 호주 시드니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일량이 좀 밀려 있기 때문에 좀 바쁘게 오늘도 바쁘게 이제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 자랑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늘 청정기 한 대, 그리고 탈지 필터 2개, 집진 필터 1개, 정수기 1대, 리플렉스 1대를 전달을 이제 또 주문을 받았습니다. 잘했죠? 근데 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또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늘 그냥 어떻게 쏟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 결과만 보시면 안 돼요. 그 과정, 준비 과정을 갖다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최근에 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95년도에 제가, 95년도에 제 자랑인데, 95년도에 그 한 해에 100가지도 안 되는 제품을 갖고 어떻게 내가 1년 만에 6줄을 독립을 시켰을까? 6줄기를 만들고, 있는 줄기를 갖다가 독립시킨 것도 아니고요. 새롭게 6개를 만들어서 그 6그룹을 그 한 해에 다 독립을 시켰거든요. 그 감각을 갖다가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뭘 잘했는가, 그냥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떤 걸 열심히 했는가, 그래서 세세하게 어떤 부분을 했는가 갖다가 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 이 사업을 갖다 하긴 해야 되는데 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면서부터 1년 후에 다이아몬드를 가야겠다라는 어떤 그 목표 세우게 된 거죠.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한 달 만에 할 수도 있고 3시간 만에 할 수도 있고 이렇듯이, 그죠? 다이아몬드도 뭐 1년 만에 갈 수도 있고 뭐 10년 만에 갈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을 딱 정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무슨 이유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그 큰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압박,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제가 제 성격을 알아요. 저는 항상 너는 이제 인내력이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인내력이 없으니까 그 인내력이 힘이 쳐지기 전에 빨리 결과를 내야겠다. 그래서 이런 그 급한 마음도 있었고 해갖고 하게 됐는데, 1년이나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뛰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어떻게 뛰었느냐? 이 사업 같은 핵심적인 부분을 알아야겠더라고요. 핵심을 알아야지, 원리를 이해해야지 그 방법에서 시행착오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많은 경험이 축적이 돼 있어갖고, 스폰서들이 축적이 돼 있어갖고,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안내를 해주지만은, 그 시기에는 그런 거가 정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슬슬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시스템을 말 자체. 그전에는 뭐 시스템이란 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원리를 알면은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속도를 내면은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나는 이제 결과야 뭐, 내가 하는 것만큼 나오겠지만 어쨌든 시행착오를 줄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원리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더하기 마케팅이잖아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선 일, 네트워크를 빼면 그냥 일반 마케팅이죠. 일반 그 자영업이 똑같은 부분이고 네트워크가 붙어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가 없이는 마케팅이 성립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게 그게 같이 됩니다.
네트워크만 있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네트워크는 없지만은 마케팅만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고, 근데 우린 두 개를 다 해야 되잖아요. 두 개도 동시에. 두 개를 물론 동시에 하면은 참 좋은데,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도대체 어느 게 더 중요한가 부분을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건 뭐냐면, 저는 그 네트워크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은 음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회원이 많이 가입이 돼 있어. 막 가입이 돼. 그러면 어때요? 그때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그리고 또 아메이 잘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는요, 조금 아는 분들은 아 이거 가입만 하면 뭐해. 이러지만은 어쨌든 아메이를 잘 모르고 처음 하신 분들은 어 내 밑에 당신 밑에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수익이 생기고 안 생기고 매출이 있고 뭐 떠나서 그게. 그래서 그게 또 사람의 심리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단 그 부분을 충족을 시켜야겠다 싶어 갖고 일단은 사람을 많이 늘리자. 많이 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뭐 제품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또 경우에 따라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지. 이런 그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서 이제 사람을 막 늘리면서 시작을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또 잘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그때 제가 다이아몬드 목표라고 뛸 때 그렇게 제 그 사업적인 어떤 지식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 근데 뭐 그전에 준비 많이 안 돼 있고 그래 갖고 그 대신 좋은 건 뭐냐면은 배운 거는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는 건 없지만은 오늘 오전에 내 미팅에서 배운 거 가지고 오후에 가서 내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인제. 배우는 게 아니고. 배우는 게 아니고 배움과 동시에 저는 써먹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쪼금 이따 오후에 거기 미팅 가서 내가 도대체 뭘 할까 생각하다가 오전에 어떤 미팅을 딱 들어가서 배우게 되면은요,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왜냐면 그거를 바로 내가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헛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운 거 가서 써먹고 배운 거 가서 써먹고 이렇게 이제 좀 실행을 많이 했던 부분이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잘했던 건 뭐냐면 그건 고의는 아닌데 제가 별로 아는 게 없잖아요 인제. 예. 아는 게 없으니깐 아는 척을 안 하게 되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더 길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내가 진짜 답답해지니까 적당한 시간에도 딱 끝내게 되고 또 뭐 긴 얘기를 안 하게 되고 이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그분들한테 어떤 게 끄는 힘이 적용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얘는 아쉬움만 하나면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다음이 기대가 되는 거겠죠 인제. 근데 그때 제가 좀 많이 한다 그래 갖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쪼끔 지겨움을 느끼고 다음에 오는 게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반복된다 그러면 더더욱 그것이 쌓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얘는 항상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항상 아쉬움을 주고서 제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미팅 가면은 보통 1 시간 반, 2 시간 안에는 좀 일어나야 돼요. 근데 2 시간 넘어가면 할 얘기가 없어요, 더 이상. 음. 그러니까 이제 빨리 곧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배운 걸 바로바로 써먹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큰 부담을 안 주는 거. 그거는 뭐 고의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제 그 적용을 한번 시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95 년도에 내가 어떻게 했는 걸 갖다가 단지 그냥 생각뿐만 아니고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그 30 년이 된 지금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 볼까 해 갖고 적용을 좀 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있어요 그게. 그게 뭐냐면은 어 제가 첫 번째로 후원하신 분이 첫 미팅에 나온 게 SP가 돼 갖고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SP 전에는 그분이 미팅에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물론 나는 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지만은 그분이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았었고 저도 이제 강력하게 이끌지 못한 건 뭐냐면은 또 미팅에 나와도 그 당시에는 미팅 그 조건이 굉장히 좀 열악했습니다. 뭐 100명 공간에 막 300 명씩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공간이고 막 줄 서 있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너무 질릴 것 같더라고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했더라도. 그래서 약간 좀 위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인제 1 박 2일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세미나를 갖다 초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좋은 부분만 느끼고 가면 참 다행인데
저는 진짜 귀하게 나온 분인데 이분이 가고 혹시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안 좋은 걸 느껴갖고 그만두면 어떨까? 그 앞으로 그만두면 어떨까? 이게 사실 겁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강력하게 안 이끌고 그분도 그렇게 나오고 싶은 말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해갖고 하여튼 그래서 그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당신이 미팅에 안 나오면은 나라도 와서 할 테니까 아, 나를 만나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꾸준히 이제 매주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느 순간에 이제 SP가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SP가 되면은 이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한테 상황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와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당신이 더 사업 더 키우려 그러면은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요 바로 오케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가야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은 SP가 되면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 15% 과정도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그 소득이 들어가서 그런지 하여튼 SP 되면은 분명히 본인이 계산할 때도 그때 15%대보다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분이 하여튼 미팅 초대가 참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SP가 돼갖고 첫 미팅에 바로 세미나를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랠리에서 핀을 인정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막 꽃다발 주고 이랬습니다. 이제 행사할 때. 근데 그분 올라가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꽃다발 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꽃을 여러 개 사갖고 주위에 좀 친한 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저좀 누구누구가 올라가게 되면 좀 엄청 시간 차가고 꽃좀 주시라고 그래갖고 하나씩 이제 나눠드렸거든요. 그분이 SP 딱 제가 그 무대에 딱 올라갔는데 그 여러 명이 쫙 줄을 서면서 꽃다발을 막 주니까 이분이 거기서 감동을 해갖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어쨌든 첫 미팅이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최근에도 제가 이제 그렇게 후원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뭐 자꾸 얘기해서 갖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보다 9년 그 위시니까 연세가 있으시죠. 한 7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아주 한때 젊었을 때 아주 잘 나갔던 분이신데 그분을 제가 후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능한 한 젊은 사람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대, 30대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게 뭔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내가 힘들어요, 일단. 내가 힘들다는 게 좀 힘들 것 같아.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사업이니까 뭐 나이가 뭐 중요 안 해. 편하게 계세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불편한가 봐요. 어쨌든. 어, 저희 아버지 꼴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근데, 저보다 위로 딱 올라가니까는요, 되게 편한 거예요. 일단 이분은 젊은 후배가 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고, 그죠? 저도 굉장히 많이 편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근데 그분 말씀 나누면서 내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생리적인 나이보다는, 주민등록증 나이보다는 이 생각의 나이가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20대 늙은이도 있고, 그리고 뭐 7, 80대 젊은이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생각이 젊으신 거예요. 연세는 있으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쨌든, 그래도 생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을 한테 좀 많이 맞춰볼까라고 생각을 해갖고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집중하느냐? 이분한테 제가 뭐 밤에 일하려면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야 돼요, 뭐 스마트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도 해야 돼요, 장바구니 어쩌고 하고 이분은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폰도 서투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배님 그거 복잡한 건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일단 사람만 소개시켜 주세요. 사람만. 그러니까 그분이 막 축구 감독, 태권도 감독, 뭐 누구 농구 감독 막 소개하더라고요. 사람은 막 소개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받아가지고 또 그 사람을 소개하고 또 소개받고 해가지고 계속 이 사람 수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어떤 생산적인 부분도 물론 필요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초기에 어떤 생산적인 부분까지 지켜보다 보면은 이 소개받는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관계를 쌓아가고 확장을 시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속도를 내려고 그러면은 이것저것 다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속도가 늦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여튼 제 계획은 뭐냐면 이분을 최대한 빨리 15% 이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지금 막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한 20명 정도 늘려놨는데 한 5, 60명까지는 제가 계속 그렇게 확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 내가 우리 사람 관계 비즈니스죠. 내가 누구를 알고 그 사람이 누구를 알고 그 사람 통해서 또 누구도 알고 확장이 돼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비즈니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업은 관계에 대해다가 더하게 확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관계가 보통 관계에서 끝나다 보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일정적인 그 눈에 보이는 그 관계만 갖고서 뭔가 풀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게 느껴지고 발전이 없는 거거든, 없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다시 확장을 해갖고 새로운 관계로 늘려나가다 보면요. 이거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지 얼마든지 일을 만들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늘려나가고 있는 그 과정인데 그래서 그분이 한 15%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입장을 한번 붙여놓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내가 누구한테 아미 후원을 받았어요. 근데 뭐 플랜더니까 뭐 돕긴 좋은 것 같아. 잘 몰라도 좋은 것 같아. 예. 그리고 또 이분이 자꾸 오니까 이제 얘기 듣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뭐 제품 데모도 보여주고 뭐 등등등등 해갖고 어쨌든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제품도 필요하고 꼭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도 그 소개하라 그래갖고 몇 명 소개해갖고 몇 명이 가입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분들로 해가지고 배출이 좀 형성이 됐어. 어쨌든 나는 뭐 안 쓰는 제품을 쓰니까 돈이 나가겠지, 지출되겠죠, 이렇게. 뭐 20만, 3만, 10만 원 이렇게 필요한 것도 샀습니다. 근데 보통 처음 사업하신 분들은요, PBBB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뭐, 원포인이든 뭐든 한 30만 원 썼다 그러면 보너스가 많이 나오는 걸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런 데서 딱 나오는 게 너무 적게 나와. 실망이 할 것 같아. 더군다나 몇 명이 이렇게 그분들 표현대로 몇 명이 택기하고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1, 2만 원, 2, 3만 원 나와. 어? 그리고 이제 미팅에도 이제 가보고 막 이렇게 초대받아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러분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한 몇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그분들 마음이 어떨까? 물론 그걸 보고서 야, 비전이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면 참 다행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 주인한테는 그렇게 바로 그냥 비전 보고 지난달에 10,000원 받았는데 이번에 2만 원 받았으니까 내가 100% 성장했어. 이 사업은 참 대단한 거야. 이 정도의 어떤 지혜가 있는 분들이 제 주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두뇌도 어, 막 사람을 소개했어. 소개했어. 그래서 나는 필요한 걸 조금 썼어. 근데 한 4, 50만 원이 돈이 들어왔어? 이러면은요, 아무리 바보라 하더라도요, 달라요. 음. 이분들은요, 그다음부터는, 어, 제가 지금 못 가르쳐 줘도 그들이 찾아내고, 궁금한 걸 그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를 알려주는 거랑, 궁금하지 않은데 알려주는 거랑 엄청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제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예. 저는 이제 수학을 잘 못하는, 산수를 잘 못하는 편인데, 하여튼, 누가 수학이 엄청 재밌다고 와서 자꾸 얘기하고 하면은 내 기분이 어떨까? 그죠?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쟤는 좋아, 분명히. 예. 물론 수학이 재밌을 수 있죠, 잘 알면은. 하지만은, 그건 제가 재밌는 거지 나는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재밌다고 나한테 얘기를 한다? 한다는 기분이 어떨까?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뭐 계산하는데 좀 구구단도 외우는 게 좋을 것 같고 수학을 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가르쳐 주면은 조금 부러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처음 누군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30년 넘었지만은 안 하겠다는 사람을 하게 할 재주는 저는 지금도 없습니다. 음. 근데 그나마 실력이 있는 게 뭐냐면 하겠다는 사람은 안 놓치죠. 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안 놓치느냐? 바로 저는 하겠다는 사람을 통해 갖고 그 사람 인맥을 최대한 확보를 해놔요. 최대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뭐 100일 잔치하고 숨죽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엔 걔가 또 할 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왜? 그분 다음 인맥을 이미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그분이 잠깐 멈칫해도 내가 그 에너지가 있는 내가 그거 갖다 이렇게 계속 지속시킬 수가 있고 확장을 시켜 나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3개월 초기 집중이라는 얘기가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룹에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진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3개월 초기 집중이. 그러니까 막 부담을 느끼서 그런지 몰라도 3개월 초기 집중을 굉장히 홍 교수님 들으셨을 거예요. 3개월에 집중시켰을 때 그 사업 습관, 패턴이 성장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도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저는 3개월 안에 이 사람이 아메이에 뭔가 재미를 느끼게끔 해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3개월 안에 이 사람의 인맥을 내가 최대한 확보를 해놓자. 그거는 지금도 그 적용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제 이 사업을 열심히 해야지 했다가도 조금 지나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안 되면은 그만두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통계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 사업하겠다고 시작해갖고 10명도 못 만난 상태에서 뭐 그만두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겁나갖고 일단 이분이 그렇게 그런 그 실패 경험을 갖다가 퇴소시키려고 일단 제가 개입이 돼갖고 최대한 많이 늘려놔요. 왜냐면 사람 딱 되면요. 그다음부터 어떤 생산성을 갖다 감안해갖고 뭔가 끌어올리기는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는 뭐냐면은, 우리 사업자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매출액이 막 올라와 있어, 밑에서. 그럼 기분 좋거든요. 내가 막 노력해서 올리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게 뭐냐면은, 나는 놀았는데 밑에서 쫙 올라와. 그럼 굉장히 기분 좋죠. 특히 초보 사업자들은 그게 더 강합니다. 어,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쩌고 이런저런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분들이 느끼는 거 뭐냐면은 나 가만히 놀았는데 확 올라왔어. 별로 나는 5만 원밖에 안 썼는데 보너스 자체가 뭐 5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 이거예요 그분들은. 확 와닿는 겁니다. 와닿겠죠. 그때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이층하고 관계없이 하여튼 우리는 만 19세부터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분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19세에서 위로 올라가도 되고 위에서 내려가도 되고 뭐 관계없잖아요. 우리는요. 왜? 우리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20대, 30대 맞추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가 편한 나이층을 갖다가 좀 더 강력하게 되면 그것이 아래 위로 옆으로 이렇게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것은 유학한다 그러면요. 우리 사업은 이제 관계 비즈니스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그 관계를 우리가 확장시키면서 어떤 생산성이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어떤 사업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나는 아메이는 참 그 내가 한 것보다 좀 더 많이 나와. 결과가 좀 큰 거, 결과가 크게 나와. 이러면 아메이를 또 제대로 하시는 거고요. 죽어라 했는데 왜 결과가 작게 나오지? 이거는 뭔가 잘못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각자가 왜 그런지 원인을 각자 찾아내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저 포함해서 24명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24명의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 방법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단계 사업이고 그리고 그 단계를 갖다가 그 10명이 100명으로 확장, 1000명으로 확장, 10,000명으로 확장이 되고 그 10,000명이 10,000원씩 썼을 때 우리가 1억이라는 매출이 형성되는 게 우리 사업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본인이 혜택을 받았을 때 가장 큰 공유를 받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본인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른 분들 계속 말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결국은 아메이 사업이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게 아니고 관계가 틀어져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그분하고 관계된 3개월 열심히 하면 3년 할 일이 생기고 아메이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3개월 열심히 하면 3년 할 일이 생기고 3년 열심히 하면 평생 먹을 돈이 생긴다. 이런 말이 아메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안에 그분의 명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도 처음에 이렇게 엄청 자랑하셔가지고 또 리테일을 자랑하셔서 저는 항상 그렇게 누군가 자랑하면 제가
축하합니다 하고 제가 속으로 저는 그보다 더 잘 된다. 이렇게 항상 제 스스로한테 힘을 주거든요. 아무튼,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한국아메 FC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스폰서님이십니다. 우리 이동채 사장님께 큰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네. 아무튼, 뭐, 건대, 그 다음에 분당, 강서, 인천, 응? 뭐 군산, 전주, 정말 어디나 정말 열심히 하시고, 어, 아메이를 그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누리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성장을 더 바래서 함께 뛰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12월 달도 우리 화이팅해서 스폰서님이 아까 말한 리테일 그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더 잘하게,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지지난주에 우리 안국 리더님이, 마케팅을 했는데 다 너무 아쉽다. 그 녹음본 있냐?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마케팅을 앙코르 마케팅으로 제목을 지어서,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공동 호스트 드렸나 보고요. 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국 리더님, 아무튼 다음에 우리 펑션 하면 저희 그룹 커지면 아마 펑션에 사회도 보시고 전체 아마 총괄할 거라고 하는데 여기 안국 리더님 팬들이 되게 많거든요. 팬들만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시겠어요? 옛날에 최상근 사장님이 나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어 그 50명 있는데 발이 뭐 몇 개? 몇백 개가 뭐 발까지 다 들어가지고 뭐 100개가 들어온대나 뭐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모든 분들이 한국 리더님의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화하시고요. 아무튼 우리 한국 리더님 모시고 앙코르 마케팅 큰 박수로 듣겠습니다. 이거 들리시나요? 여기 잘 들리나요? 울려요. 들려요? 그럼 네네.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네 매우 매우 잘 들려요. 네네. 마이크를 안준서가 요즘 게임을 한다며 프로게이머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안국입니다. 네, 앙코르 마케팅,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Y아메이부터 좀 준비했습니다. 간략하게. 여기 이 아메이 매장 어딘지 아세요? 이제 저도 연식이 좀 됐나 봅니다. 이제 김포 아메이 매장인데 이제 김포공항 매장이 이제 강서로 바뀌면서 그 전에 이제 홍길이 사장님이랑 이제 맨 처음에 정지영 사장님이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연우랑 준서가 유치원 다닐 때쯤 그때 이제 김포공항 AP라고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홍길이 사장님을 처음 만났죠. 그랬던 첫 아메이였고 최근에 홍길이 사장님한테 들었던 저의 인상은 이렇게 연우랑 준서를 그때는 TV 보는 뭐 이렇게 소파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사업 설명 들으러 가셔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 됐다고 그냥 커피나 마시고 애들 보겠다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홍길이 사장님도 생각이 나시겠지만 네 그랬던 제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21년 정도 했었는데 군 생활 시작할 때 여기 한 25살 때 제 모습이거든요. 이때만 해도 참 피부도 탱탱하고 턱선도 날렵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젊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군 생활을 21년 하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사실 군인이라고 해서 많이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지만 책상에 많이 앉아서 계획 짜고 교육시키고 교육 계획하고 뭐 이렇게 사무직처럼
하다 보니까 캠핑도 잘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살이 정말 한 92kg 뭐 이렇게 쪘던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때가 이제 소령 달고도 이렇게 됐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군인 목사님이시냐고 그런 충격적인 말을 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뭐 많은 다이어트 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거는 무슨 김소영 다이어트, 뭐 허벌 라이프 뭐 이런 거 다 해봤던 것 같은데 오히려 다 살은 안 빠지고 다시 요요 현상 때문에 더 찌고 그랬던 찰나에 이제 정재영 사장님이 아메이를 하고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뉴트리라이트 바디키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바디키를 시작을 하게 돼서 살을 정말 많이 뺍니다. 92kg에서 한 72kg? 거의 한 20kg 정도를 빼는데 그때 또 우연치 않게 바디키 팀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혼자 하는 게 지금은 혼자 하는데 한 15년도, 14년도에는 5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이 방에 계신 노순배 원장님하고 홍길이 사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두 분이 또 간호사도 계시고 뭐 이렇게 계시는데 5분이서 이제 팀 바디키를 해서 마지막에 5명 다 체지방 4.5를 성공하고 그다음에 아메이 회사에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공짜로 추천된 팀을 다 여기 태국 끄라비로 이제 다 보내주는 그런 우연한 기회에 이런 행운을 또 받아서 저희 가족은 특별하게 추가 그 요금을 낼 테니 정지영 사장님하고 애기들 2명 더 하겠다. 그때는 그게 또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또 가능 안 하고. 이제 지금은 팀도 다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 그래서 연우랑 중서랑 정지영 사장님이랑 이제 홍길이 사장님, 여기 노순백 원장님, 여기 간호사 선생님, 그다음에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5명에서 정말 리더십 여행은 아니었는데 이벤트 여행을 이렇게 잘 다녀왔던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 당시가 92kg에서 약 72kg 정도 이렇게 뺐던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79, 80 이제 잠깐 요 가운데는 꼈는데 뭐 그렇게 요요 현상 막 100kg까지 넘어가고 그런 요요 현상은 없어서 이제 뭐 맘만 먹으면 69kg까지도 뺄 수 있는 그래서 요즘은 통장에 이렇게 입금이 되면 살을 빼는 그런 연예인의 삶을 좀 살고 있고 72kg 당시 뺐을 때 이렇게 좀 갸름한 얼굴의 모습으로 이거 69kg까지 뺐었을 때 모습입니다. 이게 24살 때 모습이 아니라 그 바디키 하고 69kg까지 빼고 이 양복을 지금 입으면 허리가 안 맞는 너무 많이 빼가지고 너무 많이 뺐을 때 맞췄던 양복이 지금은 안 맞는 조금 더 빼서 이제 양복을 다시 입어야 되는 그런 네 그래서 다시 25살 정도 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아메이 뉴트리라이트 저한테는 이게 제 주 종목 바디키입니다. 근데 그때 뭐 아메이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끄라비를 이제 갔는데 거기서 어 이제 야시장을 투어하라고 그 아메이 한국 사장님께서 이렇게 용돈을 줍니다. 그래서 저만 줘도 충분히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추가적으로 갔던 정재영 사장님하고 연우랑 준서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해서 저희 가족만 40만 원을 받는 그런 좀 소소한 그 배려에 이 회사는 도대체 무슨 회사일까? 그냥 일반 회사 같으면 그냥 10만 원 주고 말아도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가족까지 다 챙겨주는 모습하고 그냥 2인 객실 아니면 4인 객실 그냥 이렇게 호텔도 그냥 주면 되는데 애기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1층에다가 특별하게 요 계단 타고 내려가면 이렇게 수영장으로 연결되는 이런 거를 어세스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호텔도 따로 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조그만 애들한테도 이렇게 랍스타를 한 마리씩 다 이렇게 다 주문해 주는 걸로 봐서 그때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아메이가 뭔지 알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메이를 알아보게 된 거고 저희 가족 그때 첫 해외 여행이어가지고 아메이를 알아보면서 뭐전 세계 뭐 100여 개국에 78개 국가에 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하고 제가 이제 멀리는 못 가니까
동남아시아를 확인한 결과 제 눈으로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은 일본까지는 확인을 했다. 다 있더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그러면 내 돈 안 들이고 이제 여행을 가자. 그래서 두바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꿈 목록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제 아빠 되기라고 해서 제 꿈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애들이 연우가 고등학생이 되고, 준서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저는 함께 하고 싶은데 애들은 저랑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지영 사장님이랑 같이 함께하는 남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여행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메이를 하는 이유고, 한 장으로 설명드리면, 저는 뭐, 교회, 뭐, 이렇게 취미도 좀 다재다능한데, 결국은 교회 오빠 출신이고요. 네. 그다음에 군대도 00년 2월에 입대해서 24년 9월에 제대해야 되지만, 좀 땡겼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자. 연금도 딱 21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딱 21년만 군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고요. 이제 제 동기들은 이제 내년 9월에나 이제 전역을 하겠죠. 그다음에 바디키 14년도를 통해서 정말 사람다운 정말 곰에서 사람으로 변화했고, 그다음에 두바이도 홍기리 사장님이랑 최상무 사장님이랑 도전을 해서 성취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열심히 도전 중에 있습니다. 어, 현실 점검은 지난번에 한번 들었는데 DISC로 소비자나 어떤 사업하려는 예비 사업자들 아니면 우리가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인성 좋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아메이를 어떻게 소개를 해줄까라고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책을 봤는데 DISC라고 이제 사람의 성격을 요즘은 MBTI로 16개의 성격으로 나누긴 하는데 16개의 성격을 나누고 그거를 분석하자니 그 시간에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4가지 성향으로만 딱 나눠서 한번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접근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말을 해서 이렇게 사업과 조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아메이 회사, 그다음에 제품, 그다음에 수입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은 좀 자세하게 앙코르 마케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120세까지 산다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제 인생 도표에서는 24살, 42살, 70살, 120살, 이렇게 제 인생 도표는 5가지로 나눌 수 있겠고, 학생 때는, 최소 수준의 예산이 9천만 원이지만, 저는 저희 집에서 최대 수준의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 어머니의 어떤 치맛바람도 있었고 그래서 뭐 초등학생 때 1시간 거리를 버스 타고 1시간을 타고 다니는 그런 사립학교도 다녔었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대전으로 뭐 갔지만 그때 정정 사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전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최대 수준은 아니어도 한 중간에서 조금 위의 수준으로는 크지 않았었나.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뭐 지금 결혼에 드는 비용 2억 7천만 원이라는데 뭐 이거는 거의 비슷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지영 사장님이 아메이 하기 전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었죠. 삼척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삼척에서 이제 결혼한 이유가 삼척에 있고 제가 전주에 있었었는데 그때 뭐 굳이 내 수입으로도 충분하니 때려치우고 전주로 내려와서 나를 뒷바라지를 해달라, 분바라지를 해달라 해서 정지영 사장님도 뭐 회사 다니기 싫었었는지 아주 한 번에 단칼에 공무원 그만두고 전주로 내려와서 경력 단절 여성이 되셔서 쭉 있다가 이게 다 아메이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았을까 해서 전주에서부터 아메이를 시작하고 지금 여기 이 방에 계신 홍정순 사장님도 만나고 뭐 이렇게 네, 해서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제가 제대를 하고 아니면 이제 나이가 60세가 되고 65세가 됐을 때 기본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아니면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지영 사장님이랑 나랑 월 한 530만 원 정도 평균 53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데 이거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아메이를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뭐 연우랑 준수한테도 손 벌리지 않는 뭐 정말 홍길이 사장님처럼 손주가 할머니를 찾아오는 사실 돈 안 주면 손주나 아들이 자식이 뭐 찾아오겠습니까? 용돈 많이 주니까 찾아가겠죠. 뭐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저한테 용돈을 많이 주셔서 항상 할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도 다니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돈만 주시면 따라갑니다. 네. 그런 노후를 준비하자라고 해서 아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직업은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전 세계의 모든 직업을 4사분면으로 나누자면 인세 수입, 노동 수입과 인세 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정말 뭐 팩트는 노동 수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의 95%, 인세 수입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의 5%지만 전 세계의 돈을 5%만을 노동 수입 95%가 나눠 갖고 있고 전 세계의 5%의 사람이 전 세계의 돈 95%를 나눠 갖고 있다라는 사실에 직장인과 자영업 전문직을 하더라도 내가 시간이 돈으로 바뀌어지는 내 시간이 곧 돈인 그런 삶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해서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노동 수입을 받는 지금 현재에서 이제 인세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당연히 오른쪽 분면으로 가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한테 과연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 도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의 책에서는 우리가 정말 LG나 삼성, 현대처럼 회사를 창업해 가지고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스타벅스나 뭐 어떤 빕스나 뭐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점을 사서 이렇게 세네 개를 돌린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그다음에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업가가 되려면 여기 시스템을 이용하라라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용하는 부분이 보면 어,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정된 튼튼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용하라라는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렇게 이 노동 수입에서 인세 수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될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딱 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 딱 적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은 이제 앞으로 명견만리에서도 봤지만 이 많은 직장 중에 47%의 직업이 사라지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직업들이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뭐 요즘 아나운서도 보시면요. 뭐 요즘은 이제 목소리만 녹음해 주는 거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말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 뭐 예를 들어 지니가 요즘 AI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지니를 음성 녹음한 아나운서는 있는데 지니를 부르면 아나운서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AI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전기공학자, 제빵사 이제 뭐 다 로봇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직장이 사라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직업의 양극화라는 거는 어려운 거는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단순한 것들은 로봇가 하기보다는 로봇보다 싼 사람이 하는 건데 중간에 애매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로봇이 다 대체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청소 경비 같이 이런 저숙련, 그다음에 고숙련 요 두 개의 업종들은 이제 늘어나겠지만 중간 숙련자들은 로보트가 다 대체한다. 이번에 목요일, 금요일 두산 현대 로보틱스를 갔지만 공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공장에 사람이 없고 다 로보트가 해요. 뭐 2톤짜리 기계를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들려면 한 몇 시간 동안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로보트가 그냥 찡찡 한 다음에 탁 들어가지고 딱 들어서 탁 결합하고 쪽 조이고 옆으로 탁 보내고 이거를 이미 다 로보트가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현대 두산인데 거기에 사람은 몇 명일까요? 100명밖에 없습니다. 한 3,000명 정도 있을 것 같아야 되는 그 넓은 부지에 100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 숙련자들이 많이 사라졌구나라는 거고, 이 영상 짧게 보실 건데요. 이건 뭐냐면요. 이제 편의점에 사람 요즘 무인 편의점도 많이 생겼죠. 근데 이게 한 몇 년 전에는 무인 편의점이 생길까라는 그런 의심을 했지만 이제는 밤 10시 이후에 가면 무인 편의점 아니면 무인 정육점, 무인 슈퍼마켓 이제 있는데 이제 앞으로 또 한 단계가 더 바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무인이지만 들어가면 4 years ago, 알아서 이제 we 자동 started to 결제돼. wonder, 보세요.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영어라서 Grab what you 조금 want and 어려우시겠지만 just 그냥 go.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What if we could 그리고 weave 이제 the most 좀 이따가 advanced 성공을 machine 해요.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그냥 들고 상품을 나가면 골라 된다라는 거예요. 들고 나오기만 하면 자동 결제되는 무인 점포가 국내에도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CCTV와 센서를 이용해서 바코드 찍는 번거로운 계산 과정을 생략한다고 합니다. 전연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편의점이지만 직원도 계산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동 결제 무인 매장인데 매장 입구에서 사용자 인증 후 QR코드를 발급받기만 하면 결제 과정은 생략됩니다. QR코드를 찍고 매장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물건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천장에 달린 인공지능 카메라가 고객의 움직임과 위치, 상품을 인식하고 스마트 선반이 무게를 감지해 고객이 어떤 상품을 몇 개나 잡았는지 확인해 자동 결제가 진행되는 원리입니다. 네. 뭐 우리가 지금 무인 아이스크림점 뭐 해서 막 결제 안 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이거 네,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셔가지고. 아파트, 다시. 아이스크림 무인 카페 요즘 많이 있잖아요, 집 주변에. 그거는 직접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편의점 지금 이마트24거든요. 한국에 벌써 들어온.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계속 바뀐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마트24에 그러면 사장, 알바, 월수금 알바, 화목토 알바, 일요일 알바, 지금 4명 사라졌죠. 사장은 있겠지만 한 3명 없어진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다 대체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드론으로 택배 배달할 거라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막 드론으로 뭐 소방서에도 인력 구조, 화재 진압, 뭐 테러 방지 뭐 이렇게 해서 드론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미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보시면 요 조그만한 요런 거 보이시나요? 요 하얀색 이렇게 새끼들이 이렇게 새끼들이 날아다니는 요게 지금 이 안에 택배 물건들을 이 큰 대형 뭐라 그래 기구가 택배를 싣고 가면서 주소가 되는 그쪽에 작은 드론들이 날아가서 택배 놓고 다시 들어와서 다음 택배 잡고 또 그 큰 기구가 또 저쪽으로 가면 다시 택배 잡은 거를 밑으로 내려가서 집에다 놓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이제 아마존의 어떤 드론
배달 서비스 뭐 요런 게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보시면 제가 하나 또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던데. 이게 프라임이라는 회사인데 아마존이랑 같이 요런 자동차 같이 네. 이건 뭐냐면요.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처의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으면 저 기계 약사들이 저기다 넣어놓고, 아니면 배달의 민족 기사들 주문을 하면 그 음식물을 넣어놓고 하면 얘네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집 앞에다가 띵동 하면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도착했습니다라고 하면 사람이 나와서 그거 가지고 가면 로봇가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지금 강남 쪽에서는 배달의 민족 저 프라임 그 배달 로봇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 뭐 이제 배달 기사들도 뭐 이제 큰일 났죠 뭐. 배달 기사들도 다음에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로봇가 할 수 없는 사업, 그걸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메이 사업을 로봇을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면 아메이 제품을 만드는 건 로봇가 할 수 있겠지만, 매장에서 6,800원짜리 치약을 사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주는, 공짜로 전달해주는 거잖아요. 6,800원을 사서 6,800원을 전달해주는 그런 로봇가 할 수 없는 일, 이런 게 아메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로봇가 대체할 수 없는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된다. 아메이 사업은 확실히 로봇가 대체할 수 없다. 이것만 아셔도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인 이 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DIS로 알아보는 거는 이제 더하기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를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뭐 박지현 사장님도 있고 이명 사장님, 이양란 사장님 다 보시겠지만, 이거를 목사님이 봤을 때는 십자가로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산부인과 의사로 봤을 때는 병원으로 보실 거고요. 똑같은 하나의 더하기 모형인데 간호사가 봤을 때는 뭐 적십자로 보실 수도 있고, 교통경찰관이 보면 사거리라고 볼 수도 있고, 약사면 약국으로 볼 수도 있고, 수학자라 그러면 뭐 플러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람마다 한 가지를 보고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격으로 알아보자는 건데, DISC라는 거는 보시면 제일 많은 사람들은 S타입들이 제일 많습니다. S타입이라 그러면 안정형, 갈등이 싫어하는, 남들이 예스 할 때 나도 예스 하는 그런 분들이 100%로 봤을 때 약 30%에서 35%.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은 I타입. 이분들은 노는 거 좋아하는 거.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 타입이죠. 뽀로로 I타입. 이분들도 한 25%에 30%. 그 다음에 C타입도 있습니다. C타입. 뭔가 그냥 제가 대충 아세로라 씨 하나를 전달했을 뿐인데, 아세로라 씨의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화학 물질 뭐가 이게 들어있는데 이게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거를 막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C타입입니다. C타입.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하는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도형 타입이 있어요. 내가 뭐 아메이 말을 하면 자기가 계속 다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뭔가 D타입일까 I타입일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D하고 I하고 S하고 C하고 비슷하게 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숲속에 나무가 하나가 부러져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D타입인 독수리가 다들 모여봐. 회의가 필요해. 우리 지금 위기가 닥쳤어. 나무 쓰러진 거 본 사람 있어 없어? 나무 쓰러진 거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하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독수리가 D타입이고요. 이걸 보고 앵무새가 나무 쓰러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그러냐? 이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되냐? 심각한 것도 아니고 모인 김에 오늘 회식 어디서 해? 이렇게 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I타입이에요. 그리고 C타입 같은 사람들은 돌풍은 아니야. 저 나무가 쓰러지려면 최소한
초속 50km/h가 돼야 되고 어제 일기예보에 돌풍이 몰아친다는 얘기도 없었고 나무가 쓰러진 곳에 다른 사람, 다른 동물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라고 뭔가 논리정연하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분들이 올빼미 C타입이고 비둘기형 S타입은 왜 이렇게 너네들 싸워? 회의를 하자는 거야. 이게 토론을 하자는 거지 막 싸우자는 건 아니잖아. 제발 이런 분위기 좀 만들지 말아줘. 이렇게 또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S타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격을 봤을 때 4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간략하게 D타입들은 그냥 빠른 결과를 얻어야 돼요. 독수리 같은. 그 다음에 의사결정 쉽고 빨라요. 그리고 짧게 요점만 말해주면 돼요. 그리고 목소리 크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D타입이에요. I타입을 보면요. I타입은 뭔가 첫인상을 되게 이 사람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자기가 착하게 보이기를 원하고 잘 웃고 명랑하고 그다음에 먼저 말 거는 거 좋아해요. 우리 홍정순 사장님이 대표적인 I타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S타입은 부드럽게 말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 평상시 말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목소리가 좀 작아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세요. 이게 S타입이에요. 그다음에 C타입은 정확한 자료하고 자료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의견은 중요치 않아요. 대신에 어디에서 가져온 자료라는 거를 설명해주면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C타입이고 대신에 조용하세요. 그냥 잘 말하는 것보다는 궁금한 거, 질문을 더 많이 하시는. 우리 이 방에 누가 계실까요? 박지원 사장님? 박지원 사장님 C타입 같은 I타입. 그래서 D타입한테는 간단해요. 기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너가 사업성 검토 좀 한번 해줘. 이렇게 딱 짧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자기가 막 알아서 막 확인을 하고 합니다. D타입은. I타입은 즐겨야 되잖아요. 그럼 아메 여행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알아볼 겁니다. I타입은. 그 다음에 S타입은 뭔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랑 같이 내가 널 도와줄 테니 한번 아메이 알아볼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S타입들이 많으시고 C타입은 아메이 회사에 대한 자료를 다 주세요. 아메이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DISC의 타입에 맞춰서 이거는 이제 C타입입니다. 아메이 회사는 어떻냐면요. 5A1이라는 신용등급 평가 회사인데요. DNB라는 국제신용평가 기관에서 코카콜라, 제너럴 일렉트릭,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는 신용등급이 5A1이에요. 근데 아메이도 5A1이에요. 신용등급으로 따지면 이런 회사와 동일한 회사라는 거고요. 1959년에 역사를 가진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건 어디 있냐면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발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 평가는 윌 스트리트 저널 특허 심의 기구 평가 결과로 연구력은 132개 기업 중에 2위, 1위가 나사, 과학력은 4위, 기술력은 13위,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계열사로는 올란도 매직 구단주, 그다음에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 그다음에 JW 메리어트 그랜즈 레피지에 있는 호텔의 소유자. 이렇게 아메이 회사를 가르쳐 드리면 됩니다. 간략하게요. 아메이 회사 전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에이다에 있고요. 이 회사가 판매 회사가 아니라 제조 회사거든요. 여기서 이제 많은 450여 종의 생산 제품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아메이. 제가 아시아에서는 한 6개는 확인했는데 북중미도 보니까 인스타에 보시면 북중미 뭐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 아메이라고 인스타에 쳐보시면 엘살바도르 아메이가 나옵니다. 뭐 네이버에 쳐보셔도 나오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창업 이념 이게 마음에 들죠. 뭐
현대 삼성의 창업 이념은 열심히 해서 뭐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성실하게 일을 하자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우리 아메이는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 네 개가 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시면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21년도에 한국이 사실 20년도에 일본보다 뒤졌거든요. 근데 가위가위보는 일본인이랑 가위가위보 했을 때 가위가위보도 지면 안 되는 한국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21년도에 드디어 일본을 이겼습니다. 이 자료는 일본 아메이를 이겼다라는 자료거든요. 뭐 한국이 이겼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본 아메이를 이제 한국 아메이가 매출을 더 올라섰다 이런 자료였고요. 이거는 자료인데요. 한 58초 정도 되는데 아메이가 TV 방송 프로그램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세계 견문록 EBS의 아틀라스라는 건데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제가 처음 찾은 곳은 미국 미시건주, 그곳에 있는 그랜드 래피즈라는 도시입니다. 이 작은 도시는 놀라운 변신을 합니다. 이 아트 프라이즈는 참 독특한 행사입니다. 누구나 지원해서 통과하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5억 원의 상금을 걸고 시민들이 직접 우승자를 뽑는 일종의 초대형 오디션 프로라고 할까요?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5억 원의 상금까지 지원하는 이들은 누굴까? Divorce? Divorce. Ah, that's why you look so familiar to me. I know you. 최근 미국의 20대 기부왕으로 뽑히고 미국 프로농구팀 올랜도 매직 구단주인 억만장자. 그 사람의 손자였군요. 네, 이렇게 저런 손자 제가 몇 년 전에 아메이 뉴트리라이트 마라톤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 손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은 거를 여기다 넣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료를 좀 잘 보관했어야 되는데 아까 그 EBS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랜드 래피즈는 이렇게 많이 억만장자 도시를 바꾸다라는 것처럼 제이와 리치 회장님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어떤 도시 그 다음에 뉴트리라이트 전 세계에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한번 보기도 하겠지만 이건 이혜정 씨가 또 허브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또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애틀에서 차로 3시간. 시애틀을 떠나 도착한 곳은 미국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 아래 자리한 허브 농장입니다. 농장을 가로지르려면 차로 3시간이 걸릴 만큼 넓은 이곳은요. 에키네시아, 마늘, 패션플라워, 향과일, 한국에서는 보지 못한 정말 다양하고 많은 허브가 자라고 있다. 하지 말자. 시애틀에서 차로 3시간. 농장을 가로지르려면 차로 3시간이 걸릴 만큼 넓은 이곳은요. 에키네시아, 마늘, 패션플라워, 캐모마일, 한국에서는 보지 못한 정말 다양하고 많은 허브가 자라고 있더라. 네, 이렇게 차로 3시간이면 서울에서 전주까지 가면 한 3시간 걸리죠. 농장이 한 그만큼 넓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뉴트리라이트 농장 스트리밍으로 현장 중계도 돼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그냥 핸드폰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였는데 이렇게 스트리밍도 직접 이렇게 카메라가 요즘 인터넷이 원체 발달이 돼가지고 이런 걸 보실 수 있고 보시는 도중에 이건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요 라이브 스트림 주소가 있거든요. 트라우드 레이크 농장의 서부, 이스트, 웨스트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렇게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밤일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밤이겠죠? 비가 오나 봐요, 지금. 이건 지금 스트리밍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비 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뉴트리라이트 농장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뭐 없는 걸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걸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뉴트리라이트는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갑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질소를 땅속에 불어넣고 정말 이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어떤 타 기업의 어떤 농장이 있는 기업도 없겠지만 농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막 무기농, 그다음에 벌레와 양을 이용하고 무당벌레를 이용하고 매로 해충을 잡고 이런 자연 친화적인 것도 없고, 그다음에 또 제조법도 보면 그 하나의 어떤 더블 X가 지금 언제 더블 X 제조된 더블 X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까지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높은 기준의 품질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브랜드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던 뉴트리라이트, 그다음에 요즘 스포츠 쪽으로 해서 XS, 그다음에 아티스트리는 되게 영어라서 어려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아트, 이즈, 트라이 해서 아티스트리인데 이거 해석해 보면 이뻐지려면 도전하라라는 거거든요. 노력하라. 이뻐지려면 노력하라. 이게 아티스트리의 줄임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퍼스널 케어 쪽으로 이제 국민 치약과 비누와 뭐 이렇게 세티니크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또 새로운 신제품으로 출시 예정 중인 이스프링. 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집에 이스프링을 쓴 지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됐는데도 지금 필터만 한 번씩 바꾸고 있으니까 10년으로 동계산을 해보면 뭐 코땡 뭐 그런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청땡 정수기라든지 뭐 이런 정수기들보다 가성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정수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지고 쓰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 이스프링 물을 먹고 다른 어떤 플라스틱 생수물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정수기 물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물이 이상해요. 그거를 제가 되게 둔한데 그게 느껴져요. 이거는 먹어봐야 아는 거라서 말을 못 하겠고. 그다음에 앰모스피어 이 공기청정기는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도 잠깐 그 어디지? 경주도 참 공기가 좋다라고 해서 갔는데 하루를 그 하나 리조트에서 자고 왔는데 코가 막히고 막 밤에 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되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좀 큰 리더님들이 항상 말하면 호텔에 공기청정기를 들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 왜 이렇게 오바를 하시나, 초창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요즘은 왜 들고 다녀야 되는지 이 이유를 알게끔, 그래서 스카이 미니 때문에 미니라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메이 퀸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마법 냄비라고 해서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A8 이것도 뭐 사실 세탁계의 에르메스, 세제계의 헤르메스 뭐 이런 수준의 정말 98점까지 득점을 한 정말 최고급 세제라고 아메이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원포원 프로젝트라 그래서 상생 프로젝트로 해서 1300여 가지 정도 초이스를 이렇게 쭉 보시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비즈니스 이제 보너스를 지금 시간이 10시 10분이니까 보너스를 계산을 하자면 제가 어디서 또 시간을 많이 끌었는지, 원래 제 시간이 10시까지 해야 되나요? 10시까지인데 12분이 지났는데 보너스 계산은 어떻게 홍사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보너스 계산은 다음 주에 마케팅만 따로 해주세요. 네, 동계산. 다음에 또 마케팅을 또 할까요? 네네네. 동계산 쪽으로. 네. 네네. 동계산도, 앞에 제일 자료들이 중요한 게 좋았, 동계산인데 네네. 자료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으네요. 네네.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마케팅 계속 뭔가 이게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늪에 계속 빠져가지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마케팅은 다음에 자세하게 네, 동의 다음 주에 마케팅 하시면서 좀 부파부빌 중심으로 조금 해주시면, 우리 팀에서 지금 프로모션도 부파부빌로 지금 돌고 있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국부
사장님께 큰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그 정정 사장님 다음 주에 있는 프로모션만 해주시면, 예?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빅 아이템이 월요일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내일 아침에는 AP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다 AP 픽업이나 직접 현장 구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꾸 AP로 오라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AP 이제 프로모션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한 사람당 몇 개를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은 AP에 픽업 거는 거는 개수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고, AP 가면 개수가 한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우리 정정 사장님 모시고 다음 주 중에 빅 프로모션이 몇 개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프로모션, 네,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에,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해서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 이제 저희가 글리스터 리멤버라고 호칭이 됐나요? 네. 프로모션이 내일 진행 중인데 이게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 AP 픽업 주문 그리고 직접 가셔가지고 사는 게 가능한데, 픽업은 그 구매 제한이 프로모션 1번 5세트, 2번 5세트거든요. 그러니까 매장에 가셔도 그것까지는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게 뭐지? 숙지하실 것은 VPS 번호가 따로 있어요. 프로모션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거기에 들어가서 2개 사시고 나 왜 증정품 안 주냐 그러시면 안 되고, 이 VPS 번호가 치약은 3467이고 칫솔은 3466이거든요. 제품 번호를 찾아서 프로모션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지금 멀티 액션 소프트 칫솔 하나, 레귤러 칫솔 하나 신제품으로 지난 9월에 출시가 됐는데, 이걸 사시면 9 글리스터 어드밴스드 칫솔, 이게 레귤러 칫솔 아니 소프트 칫솔하고 거의 비슷한데 뒤에 이제 혀 클리너만 있다 없다 차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뭐가. 근데 이거를 정품을 이렇게 증정으로 뭐 1개 주는 것도 아니고 4개들이 세트 하나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16,000원짜리 정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소진이 될 것 같고 내일 대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칫솔도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더